아무리 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더해 한일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다며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행동은 한국을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고서야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심을 다해 한국인의 입장으로 한일전을 치룬 한 선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도쿄 스타디움에서는 7인제 럭비 경기가 열렸습니다. 일본과 11위, 12위를 결정짓는 경기였는데요. 한일전이라면 가위바위보라고 할지라도 이겨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세계 랭킹 31위 한국이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4위 성과를 거둔 세계 랭킹 10위 일본을 이기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에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치열한 접점이 펼쳐져 일본이 간신히 승리를 거둔 것이죠. 한국 럭비 대표팀에는 혼혈 선수 안드레진 코퀴아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적진으로 파고들며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작전대로 빠른 패스와 몸놀림으로 일본의 중앙 수비를 무너뜨리며 골라인 5m 앞까지 전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스피드에 비해 골라인 앞 몸싸움에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던 코키아드가 마지막으로 공을 지었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코키아드를 향해 무지막지한 태클을 펼쳤습니다. 한 일본 선수가 코키아드의 옆구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부딪히는 강력한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코키아드 선수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공을 놓지 않았고 몸을 힘껏 뻗어 상대 골라인 안에 공을 찍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선취점을 올리는 순간이었죠. 이후 후반전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아깝게 패배했지만 치열한 경기력을 펼치며 20일이나 차이가 나는 세계 랭킹을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키아드였죠. 그는 경기 후 눈물을 흘리느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뒤에야 태극기를 걸고 인터뷰에 임한 코키아드는 매우 유창한 한국말로 일본만큼은 꼭 이기고 싶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건 항상 아프지만 일본에게 지는 건 특히나 더 아프다며 태극기를 도쿄 스타디움에 올리고 싶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코키아드는 자신이 한일 역사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다들 내 외모를 보고 용병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자신은 전형적인 한국인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외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마음과 감정, 열정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며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코키아드는 1세대 모델로 활동한 김동수 동덕여대 모델과 교수의 아들인데요. 그는 김동수 교수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고교 시절부터 캐나다에서 럭비를 배웠다고 합니다. 2008년엔 17세 이하 미국 대표팀에서 활약을 할 만큼 뛰어난 기량을 자랑한 선수였는데요. 한국 럭비협회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귀화를 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한국을 알리셨는데 나 역시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한국의 럭비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 속에서는 코키아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물과 발언들도 공유가 되며 국내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도 럭비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건강한 정신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럽고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한참을 울었다는 게 마음 아프다.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온 국가대표 오주환 선수의 활약에도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그는 새 조국이 된 고마운 대한민국에게 메달을 안기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보이며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환이라는 이름마저도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한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과정 또한 감동적이라 벌써부터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냐 서북부 사막지대 투르카나에서 자란 오주환 선수는 마라톤계에서 비주류인 소수부족 출신입니다.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주환 선수는 한량이었던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백석대 스포츠학과 오창석 교수가 그를 발견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귀화를 하려 했지만 육상계의 반대가 있었고 약물 논란이 있어 리우 올림픽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물 논란 또한 좋지 않은 환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2년 말에 EPO 양성 반응이 나와 2년간 출장 금지의 징계를 받은 것인데요. 양성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말라리아 주사 때문이었습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미리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던 그는 사전 절차를 받아두지 않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후 고 오창석 감독은 한국 마라톤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 오주환 선수의 귀화가 꼭 필요하다고 육상계를 계속해서 설득했고 다시 귀화를 신청해 오주환 선수는 2018년 9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알아보고 한국으로 데려와준 고 오창석 감독의 성을 따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의 오주환으로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귀화 후에는 3년이 지나야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데요. 도쿄올림픽이 하필 1년 미뤄진 덕분에 오주환 선수의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케냐에서 훈련을 하던 고 오창석 감독의 비자 문제가 생겨 잠시 한국에 귀국한 오창석 감독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오 감독이 귀국한 이후 대한체육회에서 훈련비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생기게 되었지만 와우프레스에서 청양군청과 접촉해 후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주환 선수는 청양군청 소속인데요. 귀화 전 2011년 경주국제마라톤과 2012년, 2015년 서울국제마라톤에서 1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 5분 13초이며 최근 기록은 평균 2시간 6분대를 기록하고 있죠. 마라톤 종목 한국 신기록은 2002년 도쿄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이봉주 선수가 기록한 2시간 7분 20초입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출전까지 한편의 드라마처럼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한국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오 감독과 자신을 받아준 한국에 메달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를 향한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멋진 이름을 등에 업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자 탁구 복식에 나서는 최우주 역시 귀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최우주 선수는 2013년 16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귀화해 2018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장수에서 태어난 그녀는 13세 때 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최영일 코치로부터 발탁이 되었으며 그의 형인 최영식 씨가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2014년 1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격이 장점인 최우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번 탁구 단체전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또 다른 중국 출신 귀화 선수인 전지희 선수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27일 전지희 선수는 여자 개인전에서 오스트리아 선수와 프랑스 선수를 각각 격파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중국 대전으로 불리며 귀화 선수들 간의 대결이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을 선택하고 태극기를 가슴에 단 전지희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8강전에서 패배하며 준결승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전지희 선수는 태극 마크를 달며 국가대표의 꿈을 달성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를 단 귀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활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귀화 제1을 거절하며 국적을 지킨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또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교포 3세 국가대표 안창림이 있는데요. 그는 26일 한국 유도 두 번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 일본 도쿄에서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그는 일본 유도 명문 스쿠바대를 다녔고 2학년이던 2013년 전 일본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우승하자 대학 감독은 안창림 선수에게 귀화를 제안했는데요. 그는 제안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향했고 2014년 용인대에 편입해 한 달 만에 선발전 3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달을 따내며 도쿄 하늘의 태극기를 휘날린 것이죠. 제1한국인 안창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에는 열폭이 가득 담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을 비롯해 지도를 받고 자신을 키워준 일본의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한다. 일본의 귀화 제1을 거역한 선수라고, 경제적으로나 열등감으로나 무엇 하나 일본에 이기지 못할 한국인데 자존심만큼은 세계 제1이군. 자신들의 형편에 좋게 친일과 반일을 구사하는 게 바로 야비한 한국인들이다 라는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인재를 빼앗지 못해 배가 아프다는 반응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태극마크를 어렵게 얻고 지켜낸 선수들의 스토리는 그들의 활약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는 엄청난 노력으로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 선수들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수고했다는 말과 뜨거운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